이제 이게 오늘 나왔던 기사의 야구판에서 대문 기사였는데 이게 이제 그거죠. 고용지표가 내일 나오는 공식 고용지표가 뜨거워도 문제, 차가워도 문제인데 차가우면 경기 침체, 뜨거우면 금리 인상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이번 주면 끝납니다. 어차피 실적 가까워지면 실적이 올라갈지 모르죠. 모릅니다만 실적 이슈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 솔직한 얘기로 뭐 물론 금리가 무서운 건 맞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슈가 바뀌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 내성이 쌓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내일은 15만 5천 명 정도가 신규 일자리 전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업률은 3.7%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요거 보실 건데요. 일단은 빅테크가 선전한 건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테크가 이래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시면 첫 번째 테슬라 5일 동안 8%가 넘게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올라갔고요. 메타 올라갔는데 딱 요걸 세 개 찝은 게 뭐냐면 50일선 위에 올라가는 종목이다. 올라갔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50일선 대부분 하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테슬라, 알파벳, 메타는요. 위에 올라섰고 뭔가 좀 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참고로 엔비디아도 3.7% 올라왔고 일주일 동안에 올라왔고 알파벳 3.6% 해서 아마존만 쭉 올라갔기 때문에 다 올라갔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것들이 올라가지만 장이 올라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까 얘기한 건데요. 리비아는 3만 3천 달러 참하다 손실 보고 있고 요건 이제 니오인데요. 니오는 3만 5천 달러 손해 본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뭐 손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해 보고 채권 발행하고 막 어렵게 어려운 사람 살림을 끌어가고 있는 건데 살림이 어렵겠죠. 운영이 어렵겠죠. 근데 과연 이 고금리 상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온 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저금리 상황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워낙 금량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손실 보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어렵지 않겠나. 왜냐면 이게 다시 이렇게 금방 올라오고 싶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회복하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니까요.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인데요. 기름은 어제 이제 이거죠. 수요가 피크 찍었다. 어제 요거예요. 요 문구 때문에 유가가 빠진 거거든요. 이거에 따른 화내는 쪽도 있고, 그때 여러 가지 분쟁이 그 뭐죠? 이견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바로 이거죠. 과연 기름에 대한 수요, 물론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감산 때문에 올라간 거 맞는데요. 그만큼 기름에 대한 수요가 클까라고 하는 거죠. 일반 소비자까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속 줄이면 기름을 줄이거나 아니면 하면 감산하면 올라가겠지만, 얼마나 계속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나왔던 기름값 봤더니요, 드디어 50일선을 하회했다. 유가가요. WTI입니다, WTI. 그래서 이제 제가 50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른 중요한 이동평균치니까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게 아주 그 가솔린 수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미국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5년 평균 높았을 때, 빨간색입니다. 낮았을 때, 초록색이고 중간이 평균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평균 낮았던 수요보다 더 낮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적다라고 본다는 거. 그래서 아마도 기름이 한번 꺾이면 반등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름. 예, 쉽지 않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한번 떨어지게 되면 뭐 기름에 대한 수요가 뭐가 있겠냐는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이 전미 휘발유 가격인데 똑같이 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갔습니다만 확 빠지죠. 확 빠져갖고 지금 이제 2달 만에 올라갔던 걸 다 반납한 건데 이게 바로 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빠지면서 더 이상 유가가 좀 이렇게 시장을 괴롭히는 상황은 다시 안 올 걸로 보이니까 물론 저의 기대지만 안 올 걸로 보이니까 유가도 가볍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인 주제죠. 바로 이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10월 13일이 그러니까 행복한 금요일 이거 들어본 적 없죠? 보통 뭐 불길한 금요일 들어봤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10월 13일은
행복한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처럼 올해 10월 13일 금요일은 불길하지 않은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이건 제가 내피셜로 적은 거니까. 왜 그런 거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3분기에다 S&P 500의 매출과 이익이 올라온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간다. 3분기 시작에 3분기가 물론 전망이죠. 전망입니다. 전망인데 기본적인 전망이죠. 또 맞으면 상당히 시장이 좋아질 만한 그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입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스탁인데 똑같이 이건 미리 올라왔죠. 좋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끌지 않을까 싶고요. 있고 뭐 저는 뭐 엔비디아 계속 실적에 대한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에 돌입하면 엔비디아 실적을 잃을 만한 기업이 있을까? 물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근데 대부분 사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세븐의 어떤 그런 선전이 보일 거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좀 지나면 시장에 대한 이슈가 바뀔 것이다. 실적으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어제 보여드린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EPS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지수만 빠지는 것이다.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벌어져 있는 다이버런스가 언젠가 같이 가를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가가 올라가서 같이 동행하기를 역시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던 게 지금 제가 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종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음 주 근데요. 다음 주 한번 실적 발표 일정을 보시겠습니다. 예, 10월 13일 블랙락, 시티그룹, 제이포원 체이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웰스파고 나오죠. 실적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뭐 나쁜 거 별로 안 보이죠. 물론 금융주는 봐야겠지만 괜찮죠. 16일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찰스샵 그 다음에 화요일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발표하죠. 그 다음에 18일날 뭐냐면 테슬라 레플스입니다. 예. 바로 시장에 출동하죠. 뭐가? 빅세븐 스탁 중에 한 두 개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뭐, 보통 좋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발표가 지나가면서 정신없이 실적 보다 보면 금리, 유가, 뭐 달러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조금 관심이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논리고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이 올라가지 않겠나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서 10월 통계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